네, 안녕하십니까.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불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우리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가을 거지를 끝내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과 마음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계절의 시간입니다. 그런 계절의 시간에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국회 예결 심사도 바쁘실 거고 또 상임위 위원장인 또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굉장히 바쁠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의정 활동 11년 가운데 무려 9년을 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 특이한 이력인데 어떻게 그렇게 국방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계셨습니까? 제가 군 출신이 아닙니다. 네. 민간인 출신으로서 당초에 이제 이 국방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제가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나름대로의 밤을 낮삼아 네. 또 낮을 밤삼아 국방 분야에 좀 천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에 대한 길이 보이고 좀 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을 하고 또 다시 2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우연한 기회에 스위스나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더라. 네, 특이하죠. 예, 네. 이것은 보는 국가의 제일 근간과 제일 덕목은 바로 안보고 군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관되게 국방 분야에 매진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그렇고 또 이제 하반기 국회 이제 진행은 19대 20대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도 국방인 하시면서 이번에 상임위원장도 여러 가지 제의를 해주셨는데 나는 국방위원장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취재 기자들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든지 한 분야에 정통을 하려면은 만 시간의 확보와 10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례로 서울역 앞에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쓰리꾼도 10년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이른바 소매치기. 웃지 못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야든지 네. 10년을 해야 그 길이 보이고 거기서 전문가가 된다 이런 것은 제 선친한테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는 어느 분야든 나에게 이익이 있든 없든 한 분야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제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해군 장군이 육군 용어 모르고 육군이 공군 용어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그 개념을 정립을 해서 국방 분야에 일관되게 한 길로 가게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9년이면은 거의 뭐 육해공뿐만 아니라 또 해외 우리 미, 한미, 한일 여러 가지 그 안보 분야에서는 거의 뭐 달변가 또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과찬의 말씀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이렇게 경계선에서 섭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방위원장 맡은 지 한 100일 좀 지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 4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일 지나면은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내성도 잘 견딜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방위원장 맡고 나서. 지금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후에 이제 우리 한반도가 냉전 기운에서 평화의 기운으로 이 올라가는 이런 아주 전환기적 시점에 국방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 그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여당 국방위원장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남북 평화 이제 이런 분야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같이 동의하시죠? 3000년 전에 그 병법을 보면은 천하수한 망전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아무리 편안하고 안보가 튼튼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험하다. 그것은 바로 안보의 중요성, 전쟁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런 말과 저는 일맥 로마 시대 때 말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 시대가 오더라도 네. 저는 우리 안보의 가치는 제일 덕목이고 똑같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방력이 그냥 꾸준히 어떤 우리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이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는 이제 그 단순 우리가 지키는 곳에서 이제 수출하는 방산도 상당히 넓어졌단 말이죠. 그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이제 남북 평화 무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장보고 3 잠수함 그때 진수식에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도 같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산도함 그 진수식과 또 장보고 3 진수식에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네. 진수식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우리 국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 구축함, 훈련함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우리 손으로 네. 우리 기술로 네. A부터 거의 한 80% 이상은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뭡니까 우수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낸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뜻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이제 그 한미 훈련도 약간 이제 그 좀 과거보다 좀 축소하고 또 북한의 입장도 약간 배려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훈련이라는 거는 뭐 우리 국내 한국군에 보면 그 미군과의 한미 연합 훈련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주장이 커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은 우리 단독 훈련이 있고 네. 한미 간에 같이 하는 팀 스피릿 훈련도 네.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단독 훈련은 똑같고 네. 한미 간의 훈련은 때에 따라서 그 규모를 작게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고 그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안규벽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4.17 군사 분야 합의서, 그다음에 9.27 평양 선언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남북 그의 군사적인 문제를 좀 하나하나 지금 그 화해 무드 또는 상징적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 이 그런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거의 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에 어느 쪽 국민들은 이거 안보 좀 너무 빨리 내준 게 아니냐, 안보에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반도가 지난 양대의 선언에 의해서 이제 냉전 기운에서 평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72년에 7.4 공동성명과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에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 바탕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30년 40년 전에 있어 왔고 MB 정부에도 비핵 개방 3천,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계속 있어 왔는데 MB 때도 핵을 폐기하면은 3,000불까지 보장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이 안 된 것은 바로 신뢰 구축이 안 돼서 안 됐고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액션이 구체적인 실천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된 겁니다. 다행히 여행이도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먼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제 GP 철수랄지 여러 가지 군사적인 합의서가 양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상이라 하면 1대1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서 하는 것이지 네가 망해야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 하면 상대도 하나 하고 내가 하나 하면 네가 하나 하고 이 차원이지 어느 일방이 상대를 케어시키는 협상은 그건 없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들이 군보다는 북한보다는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을 나가 보면은 말이죠.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로 인식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뭐 어떤 외신을 보다 보면 사실은 전쟁 아니라는데도 뭐 테러가 퍼진다 그러면 거기에 나라가 마침 큰 일이 벌어진 걸 전체가 이런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각되죠. 제가 외국에 그 의원 그 외교로 나갔는데 아니 한국 의원들이 여기 어떻게 오셨냐. 지금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는데 위험한 나라 아니냐.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네. 우리가 좀 뭔가를 변해야 되겠다. 아하.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네. 국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막 그 선수단을 보내니 안 보내니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아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 남북 기본 합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이 먼저 그 예술 분야, 체육 분야의 교류가 있은 다음에 네, 예. 이 합의서가 판문점 선언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를 이으려면은 네. 강철의 딱딱함과 섬유의 실의 부드러움이 만나야 우리가 해진 옷도 깊고 갈라진 한반도도 이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은 다음에 정치적 군사 협의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는 요행이 다행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아까 그 이제 한산도함 했는데 제가 그 TV를 뉴스에 보니까 안규백 의원님이 거기에 또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또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진수식에 또 적극 예.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한산도함이 어떤 함인가요? 그게? 한산도함이 훈련함입니다. 네. 훈련함인데 이게 이 한산도함이 2006년도에 이제 그 계획이 세워져서 네. 사실 몇 년 전에 다 갔어야 네.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지지부지 미루다가 네. 이제 진수식해서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 네. 전력화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훈련함이 없었기 때문에 네. 구축함과 전투함을 가지고 빌려 써가지고 우리 해군력을 생도들과 부사관들과 해군들이 거기서 연습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력 공백이 상당히 심했던 거죠. 네. 이제는 6척의 재훈련함과 이 전투함들이 제2치에서 네. 전력화하기 때문에 네. 전력이 공백이 안 생기고 네. 훈련함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해양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대내에 가시할 수 네. 있게 되겠습니다. 예.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훈련함이 많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뒤늦게 해양 강국으로서 이제 제해권을 제패했던 장보고 과거에 장보고 장군부터 장보고 대사한테 네. 나 부끄럽지 않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우리 해양을 제패했던 많은 그 장군들의 이름을 따서 그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장보고함, 뭐 이순신함, 강기토 대왕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장군들 또 임금의 이름을 따서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번에 한산도함 진수를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주빈을 했는데 네. 국민과 국회가 네. 국군과 국회가 네. 우리 군과 국회가 함께 했다는데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민과의 더 친화적인 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자부심을 갖는 게 일단은 이제 뭐 독도함 그다음에 2호함이 백령도함인데 제 3호함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마라도함 거기에 경항공모함의 기능을 갖춘 즉 그 F-35B 수직 이착륙기가 내려앉을 수 있도록 거기 하는 그게 좀 경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방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 지금 중국은 네 척에 지금 이미 건조가 완료돼 있어 지금 전력화돼 있는 네. 항공모함이 있고 예. 네 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예. 이 중국의 예. 바다 제해권을 지금 제패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가져온 라오닝함하고 이제 그 후로 그렇습니다. 중국 기술을 만드는 게 네 척이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뭐 미국은 알다시피 10만 톤급이 11척이 예,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예. 일본도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 정도의 경제력은 되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라도 갖춰야 되겠다 네.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근데 아마 곧 저는 이것도 예산이 태워져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또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지 않습니까? 네 바다. 예. 삼면이고 대양 해군을 꿈꾸고 네. 이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네. 한반도 주변과 대륙을 더 넓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대양 해군이죠. 예, 네. 대양 해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해수부 장관 때 대양 해군을 주창을 하셨고 예. 그런 차원에서 남중의 저쪽 제주도 네. 마라도 이쪽에 이어도까지 이 제해권을 제패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주도에 제주 해군 기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네네. 결심을 했었던 내용이 바로 저는 그런 이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좀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 가지는 아직은 그래도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거기에도 좀 미약하지만은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이제 국내 연안 방어에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해군 그 하면서 또 하는 게 이제 이지스함이 우리가 지금 두 척을 세 척 갖고 있죠. 이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해 유성령함 그다음에 하나가 이지스 함은 네. 매척이 중요한 자가 아니고 이지스 함이랑 함은 여러 가지 전투 체계를 갖추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네. 메톤이 또 중요하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잠수함 또 구축함 호위함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지스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조선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공군력, 육군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대양 해군과 우리 해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지스함도 몇 척이 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방력도 이제 남북은 남북이지만 또 대외적으로 그리고 또 유엔군의 또 일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해양 강국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네. 우리 국방 개혁도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육군을 개혁하고 있지만은 이 싸울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은 해군력이 앞으로 중점을 줘야 됩니다. 예. 공군은 장교들이 하는 기술군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보강이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방의 선진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공군 이야기 나왔으니까 KF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람의 그러니까 KF 사업 이름에 이제 일명 보람의 사업인데요. 보람의 사업이 제가 지난 2015년도에 그 A사 레이더 등 미측에서 제공받기로 한 기술 이전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하셨죠. 좀 지적과 터트린 것이 야당 간사 때인데 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가지고 그때 지적한 것이 지금의 제 궤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냥 그때 눈 감고 지나갔으면은 그것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착착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전력화되고 있다고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제기는 언제쯤 그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시제기는 지금 사실 지금 인니하고 인니가 20%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따라서 약간 좀 수년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만 좀 매듭의 꼭지를 풀면은 이게 2023년 이때부터는 우리가 전력화돼서 우리 그 하늘을 지키는 영공 방어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F-35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도입하는데 1호기는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F-35A가 우리 공군이 지금 12명인가요? 조종사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인도를 했고 물론 우리나라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미측에서 지금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다 이제 습득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가져온다. 내년 2월 달인가 아마 국내로 아마 올 겁니다. 근데 이 스텔스 기능이란 게 이게 하도 이 빠르게 기술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텔스 기능을 잡을 수가 없지만 좀 지나면은 우리 ADD에서 스텔스 기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F-35는 이 정말로 아주 최첨단 고고도 무슨 비행 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상당히 공군력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BBS 뉴스와 사람들 안규백 국회 국방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 하면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다 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군대 이야기하면은 밤을 새도 시간이 아주 지나가도 모를 정도인데 그 요즘 이제 군의 이제 정예보다 그다음 이제 부사관들의 어떤 그 직업 군인들 더 많이 이제 전문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금 현역 그 복무 기간이 짧다는 주장도 있고 이 정도면 낫다. 그리고 오히려 더 처우 개선을 해서 군을 좀 더 과학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대한민국 국군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2022년 되면 지금 33만의 신검을 받는 우리 장정들이 21만으로 줄어듭니다. 아, 인구가 줄어드는 절벽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무기를 최첨단 하나 가자. 예.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의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네. 우리가 복무 기간이나 병력을 많이 가고 싶어도 네. 우리의 장정들이 우리의 병사 아이들이 네. 기본적으로 태어나지가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의 여러 가지 제도와 혁신이 국방개혁 2020에 담아진 내용이 바로 숫자는 줄이되 병력은 줄이되 그 무기의 첨단화를 한다. 네. 그래서 그 이른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삼축 체계는 네. 킬체인 그 KAMD, 네. KMPR, 네. 방어, 공격,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개는 그대로 가고 예산은 8.6%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터져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이 무기의 첨단화로 지금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대체 복무는 현재 그 복무 기간이 국방부에서는 36개월, 네. 시민단체에서는 27개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은 최고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는 24개월이니까 48개월입니다. 네. 육군은 작게 보면은 18개월 36개월이고 네. 많은 걸로 하냐 네. 복무 기간이 많은 군으로 하냐 작은 군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다만 저는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네. 징역형이나 징벌적 의무로 가면 안 되고 네. 우리 헌재에서 판결한 그 내용이 부합되게 네. 가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에 군에 간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예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와 그다음에 전력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되겠네요. 모든 것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사상 농각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예결위가 이제 진행 소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470조 굉장히 슈퍼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기한을 넘긴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할 때도 막 그런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네. 원내 수석을 하면서 네. 그 법정 기일을 13년 만에 지켰습니다. 네. 12월 2일 날 딱 네. 지켰어요. 네. 제가 원내 수석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깨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딱 지켰습니다.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그 법정 기일은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념과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할 수는 있고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질책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생각해 두고 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는 야당이 투쟁을 해야 되고 네.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현명하신 어느 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명하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보면서 좀 답답하고 어찌됐든 뭐 국정감사 뭐 국회 기능한 보면서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좀 경제가 어려운데 얼른 그런 부분에서는 몇 가지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 어찌됐든 다행히 그나마 이제 합의를 봐서 국회가 다시 재가동된다니까 어쨌든 기간을 보면은 그 채우기 어렵죠. 우리 이제 예결 소위위원들께서 합의를 받기 우리 이제 원내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다소 시간에 짧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날 세면은 저는 큰 무리가 없다. 네. 그래서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치 용어 중에 정광석화, 그다음에 뭡니까 정격 합의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정치란 것은 그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밤을 낮삼아서 하고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한 1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대치 전국 속에서도 뭐 저희들이 보면 또 나름대로 그건 예산 부분은 나름대로 다 할 건 다 해놓고 이제 몇 가지 쟁점 사항만 놓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돼요. 꼭지만 네. 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예, 계속 지금부터 하면은 크게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거의 지금 막 급하게 돌아가는데 그 안규백 의원님의 정치 입문 과정을 좀 궁금해요. 아까 저 나레이션에 보니까 평민당하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때 공채 일기로 들어오셨다는데 예, 예. 그때 뭐 공개 채용을 했습니까? 그때 이제 DJ께서 네. 민정당 공채에 대항하기 위해서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당이 돈이 없는데 네. 공채로 그때 영어 논문 상식 시험 봐가지고 처음으로 공채를 뽑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공채 일기 몇 분이나 지원하셨나요? 그때 이제 뭐 한 57명 중에서 3명을 뽑았습니다. 와, 인재 중에 인재네요. 거기서. 이거 뭐 과찬의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DJ가 87년에 네. 행운의 여신은 웃는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네. 인상 쓰면서 험악한 모습으로 온다. 네. 항상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희망을 끈을 네.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씀이 제가 매료되어 가지고 그때 대학원 다닐 때 네. 신문 그 광고에 그저 공고란을 보고 응모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야. 걸어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 뭐 권노갑 의원이니 뭐 하나갑 의원이니 뭐 한강호 의원이든지 뭐 서른 의원이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통파 DJ의 면이네요. 근데 예. 그분이 상당히 생각자인 게 예. 당시에 야당은 당사자는 월급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월급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여당은 공채가 월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집권할 수 있는 면모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최초 공채를 뽑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평민당 평화민주당이죠.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 우리 마포 사옥 앞에 있는 그 건물이죠. 제가 처음에 저기서 88번부터 근무했습니다. 저 건물에서. 그러셨구나. 예. 예. 이렇게 코앞에서 이렇게 인연이 돼 있었는데. 예, 예. 그리고 또 안규백 의원 하면 우리도 불교계에서 굉장히 또 고마워하는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예. 12.7 범난 그 우리 불교계에서 그 실타래 같이 얽힌 그걸 못 풀 때 안규백 의원께서 그 당시 국방위원 하면서 그걸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제가 그때 예산결산 소위 위원장을 네. 하면서 네. 201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때 12.7 범난의 불교계의 그 아픈 마음을 네.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네. 역사 교육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당시 1,500억 이상이 필요한 재원을 네. 마련해서 당초 당해년도에 300여 원이 네. 그때 예산이 책정이 돼서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역사문화박물관을 설립을 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아마 그대로 예산이 지금 살아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네. 역사문화박물관이 빨리 돼가지고 네. 원원을 달래고 네. 또 불교의 수건 사업이 네. 역사적 박물관이 지어져 가지고 불자뿐만 아니라 네. 불교를 사랑하는 국민들도 그곳을 방문하면서 네. 향기도 느끼고 네. 체감도 느끼고 네. 그래서 보고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런 정서적인 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규백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불교적 정서가 그 베이스에 쫙 깔려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그 불교와 인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저희 선친께서 불교연합 신문사 사장을 50년도 했어요. 예? 예. 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 고 스님들이 와가지고 네, 큰 스님들, 예. 큰 스님들 오셔가지고 네. 그걸 불교 책을 좀 많이 네. 차에다 싣고 걸 제가 봤고 우리 예. 집사람도 불교에 좀 관심이 불자로 해서 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위원장도 하시지만 그거 12.7 그 범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저 내장사에서 그때 소실됐던 2013년도 그 내장사 대운각도 그때 네. 제가 예산을 태워줬고 예. 크고 작은 그 불교 불사들을 네. 특히 우리 동대문에 있는 연화사, 네. 청량사 이런 데도 크고 작은 뭐 소소한 불사들도 그렇군요. 예. 요사체 짓는 것도 많이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대문 지역구를 거기 원래 고향은 이제 저쪽 그 지역 예. 아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동대문에서는 원래 그쪽부터 처음부터 평민당 할 때부터 그쪽 관심 갖고 시작을 했었던 겁니까?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아서 네. 항상 그 인근에서 제가 그 대학을 나와서 네.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네.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동대문 쪽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자리를 잡은 전통과 또 발전과 같이 믹서가 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요. 요새 청룡 그 용성이란 말이 그 유행합니다. 신조어가 나오는데요. 네. 청량리야, 용산, 마포, 성동이 네. 뜨고 있다. 뜨고 있다. 아, 네. 제가 이제 동대문이 교통의 사통팔달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동대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재래시장도 4천 개가 넘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이 4천 개요? 예, 4천 개 훨씬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제일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제가 역점을 두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저 안규백 그 위원장님, 우리 국회 국방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다음에 이제 모처럼 이제 화해 무드가 된 그 남북 간의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어느덧 지났는데 끝으로 우리 애청자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 백리 주양 천리 인양 말리란 말이 있습니다. 네. 꽃의 향기는 백리가 하고 술의 향기는 천리가 간다고 그럽니다. 또 사람의 향기는 만리가 간다고 그러는데 어찌 사람의 향기가 만리가 가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시대와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만큼 사람이 인구에 회자되고 오래 기억이 남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불교 방송에서 와서 보니까 그것을 더욱더 불교의 그 사상과 또 생각이 제 마음에 온전히 이렇게 들어오는 체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의정 활동과 또 미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그 앞으로 응원과 또 성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 안규백 우리 위원장님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마치 튼튼한 국방의 안보를 우리 안규백 위원께서 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